금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코트 오늘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바로 2주 전 이 시간에 추천주였던 보로노이는 이 설 연휴를 제외하면 단 8거래일 만에 벌써 수익률 50%를 넘기면서 수익률 1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일진전기입니다. 요즘에 전력 섹터는 거의 반도체 섹터처럼 걱정이 없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있다면 이 보유자분들 언제 팔까 행복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전력인프라, 변압기 3사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50일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핸들을 붙잡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쪽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의 모멘텀을 좀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작년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2조가 넘었고요. 지금 영업이익 1,500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25년 거의 90% 이상 급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으로서 어쨌든 이러한 좀 슈퍼 사이클을 좀 증명하는 좀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라든지 북유럽 쪽에서 특히 북미 서유럽 쪽에서 지금 상당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북미라든지 서유럽을 좀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공략을 했다는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모멘텀이 좀 하나씩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지원 특별법이 좀 상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어떤 입지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라든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력 인프라가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행정적인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에 의해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슈퍼 사이클을 지금 한창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10만 원이라는 주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진전기입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요즘에 다시 한번 또 자동차라고 쓰고 로봇이라고 읽는 현대차 그룹주가 시동을 걸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현대오토웨버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룹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를 자동차라고 보면 안 되고 현대차를 휴머노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가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그룹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현대오토웨버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구축에 어떻게 보면 그룹 내에서 핵심 제가 볼 때는 회사로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와 좀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AI 투자 상당히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생산 라인 쪽에서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룹사 내에서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몫은 결국 현대오토웨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상당히 주가 자체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뉴스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 전반에 지금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오토웨버가 상당히 좀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오토웨버, 현대모비스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대오토웨버를 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계열사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임 비슷하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질주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전반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난 1월 9일에 추천주였고요. 현재까지 무려 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신고가에 근접했던데 AS 함께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2월 2일 날 세웠던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좀 트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오롱티 시즌 하면 상당히 좀 아픔이 있는 뭐 옛날에 좀 인보사와 관련된 좀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역사가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올 7월에 미국 임상 3상의 어떤 탑 라인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옛날 인버사죠. TGC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관련돼서 지금 무릎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옛날에 좀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치료제로서 유전자 치료제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다양한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 개발 외에도 지금 뭐 헬스, 뷰티 같은 어떤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좀 영위를 하면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좀 참여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상업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사업이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업사이드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지금 이제 임상 3상 지금 탑 라인 데이터가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어떤 이 시장의 반응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주가의 어떤 조정 강도가 심해질 수 있는 부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월 달에 추천해 주셨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목표가 어디까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직 7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부양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단위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월 2일 날 세웠던 11만 원대는 분명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13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어떤 2차 목표가를 좀 보면서 좀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좀 끌고 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이전까지 기대감을 조금 더 즐겨보자는 차원에서 목표가 13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AS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가온칩스입니다. 오늘은 특히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찾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온칩스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쉬어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장비 쪽과 관련된 쪽은 상당히 아웃퍼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조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좀 오르지 못했던 덜 오른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좀 찾아봤을 때 저는 뭐 오사트라든지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 아직은 좀 시세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떤 사업부가 올 4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적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갤럭시 S26과 관련된 부분을 좀 포문으로 해서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좀 따라가지 못했던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좀 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에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올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 1년 만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이외에도 지금 일본 쪽에서 첫 2나노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여기에 가온칩스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더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부분에서 뭐 디자인하우스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커버하면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의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확실한 숫자가 기대되는 가온칩스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4가지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추천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G2G 바이오입니다. 저희 최근 이 시간에는 한번 특징주로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또 추천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그 사이에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고가까지 썼더라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제약바이 섹터도 뭐 키워드별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년에서 올해도 좀 키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고 또 이제 50일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땐 여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10일이라든지 지금 제3자 배정 지금 전환 우선주로 인해서 지금 1,500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노램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게 완료됩니다만 또다시 1,500억을 좀 들여서 지금 이 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실탄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이 이노램프와 관련된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반기에 뭐 1날 1, 2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뭐 지속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충분히 좀 모멘텀을 더욱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또 11만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썼는데 그럼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당연히 전고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도 저는 한 2조 정도 이상 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전고점을 넘어서는 목표가 14만 원 정도를 좀 1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수익률 1, 2위를 달리고 있는 보로노이와 코롱 티슈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G2G 바이오까지 목표가 14만 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G2G 바이오입니다.